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영욱 센터장입니다. 지난주죠. 지난주 월요일 날 동해 쪽, 그러니까 포항 쪽에서 약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거라는 얘기가 돌면서, 가능성이 돌면서 실제로 시장의 테마가 완전히 뒤엎어지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됐습니다. 실제로 관련주들, 특히 석유, 그리고 가스 쪽들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으로 한국석유, 가스 쪽에서는 뭐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들 상당한 변동성이 수반되면서 뭐 당일날 상한가에도 들어갔다가 또 다음날 엄청난 극심한 변동성이 또 동반이 됐고, 결국에 대다수의 지난주 월요일날 변동성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었던 대다수의 종목들은 일시적으로 엄청난 급등 현상을 만들어내고, 지금 지난주 주후반부터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밖에도 뭐 시추 관련해서, 그러니까 석유 시추 관련해서 수많은 테마들이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여전히 뭐 강세인 종목들도 있고, 또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반짝였다가 다시 뭐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종목들도 많고, 실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분명한 거는 이 테마가 분명 규모는 상당히 커졌습니다. 규모가 확장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상태고, 아마도 테마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보는 게, 시장에서 테마가 장기화되려면, 장기화되고 규모 역시도 좀 커지려면 어떤 게 좀 기반이 되어야 하냐면 바로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코로나 시대 때, 2020년, 21년도 때 코로나 때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졌고, 그로 인해서 백신과 관련한 치료제들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죠.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2020년도, 21년도 또 테마에 한 획을 그었었던 신풍제약 같은 종목들, 뭐 지금은 다시 제자리로 다 돌아오긴 했지만 그 당시 2020년도, 21년도 상당히 핫했었던 종목들이 바로 코로나 백신 또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에 많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가 많이 불확실하게 느껴졌었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엄청난 테마가 또 유발이 됐고, 시장에서는 관련주들, 테마주들의 아, 신규로 좀 발생하는 종목들의 빈도수가 상당히 많아졌었고, 그리고 나서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2023년 중순이었죠. 6월, 7월 때부터 초전도체의 테마가 또 한참 열풍이 불었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전도체도 실제로 이게 정말 상업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불투명하고, 개발에 대한 가능성, 이게 실체가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시간이 한참 더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그러한 재료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연초까지 엄청난 열풍을 불러일으켰었던 신성델타테크, 뭐 덕성, 파워로직스, 이러한 일부 테마 성격의 종목들이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테마가 계속해서 오랜 기간 좀, 그러니까 1년, 또 너무 길게는 1년 반, 길게 좀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중간중간 이게 파생이 되면서 다양한 종목들이 또 수면 위로 또 올라오고, 그러려면,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많이 확장이 되려면 실제로 이게 단기간에 뭔가 결과값이 딱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불확실성이 계속 내포가 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되고 안 되고는 나중 이야기예요. 분명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반짝였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고 있는 이 실정에서도 끈을 놓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또 워낙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꽤나 긴 기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대다수의 석유, 가스 관련한 종목들에서 꽤나 긴 기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다른 무언가 물밑에서 모멘텀들이 하나 주어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그들은 폭발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해서 분위기가 안 좋고 석유가스 쪽들이 관련주들이 많이 좀 꺾이는 분위기인데 단기간에 볼 테마는 아닌 것 같고 내려올 때마다 무언가 맥점에서 트레이딩을 시도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 않나 싶어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테마의 형성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의 트레이딩이 먹힐 만한 시기는 아니고 지금은 정말 스캘핑을 참으로 오랜 기간 해왔었던 투자자분들에게만 좀 가능한 그런 시장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음 파동에서 좀 트레이딩을 좀 시도하는 부분들을 좀 권해드리겠고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게 수급이 시장의 테마성 수급들이 이러한 유전 테마 때문에 완전히 그냥 뒤틀려 버려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시장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지수는 뭐 크게 재미가 없고 뭐 위아래로 큰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거는 여전히 국내 증시는 일부 종목군들로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테마 쪽에서는 지난주에 발생한 이 유전 테마 때문에 수급이 많이 꼬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거기에다가 동해안 테마 그러니까 유전 테마 관련해서 또 살려고 화장품 쪽이나 전력 인프라 또는 에너지 쪽들 팔아서 이 동해안 쪽들 건드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급락하고 만약에 엇박자를 탔다면 정말 피곤한 한 주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테마 매매 역시도 분명히 쉬운 시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어쨌건 지난주부터 조정이 나오면서 유전 관련한 테마가 좀 한물 가는 분위기고 유전 테마가 지난주 중후반부터 좀 잠잠해지니까 다시 이 수급들이 화장품 쪽으로 또 몰려 들어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시작으로 해서 뭐 최근에 또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는 클리오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대장주격 코스맥스도 뭐 10% 가까이 반등을 해버리고 화장품 쪽들도 분위기가 많이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테마성 수급들이 일시적으로 지난주부터 유전 테마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약간 단기성 수급들은 다 빠져나갈 것들은 빠져나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포가 아주 손쉽게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형국이 또 만들어진 거고 그 이후에 당연히 추세적으로 또 안정적인 분위기를 끌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테마가 지금 보고 계시는 화장품 쪽이지 않나 싶은데 화장품 쪽은 너무나도 많은 긍정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출 호조에 대한 초입 단계이기도 하고 그걸 넘어서서 지금 일본 열도에서도 국내 뷰티 산업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지금 수출 증가에 대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중동 시장에서도 꽤나 유의미한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전반적으로 미국 어쨌든 국내 중심의 화장품 기업들은 미국향이 많거든요. 미국향 화장품이 많기 때문에 미국향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해져서 중동까지 수출 드라이브가 이루어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중국인 역시도 올해 자국 여행에서만 대략 1,000조 원 가까이 지금 금액이 잡히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또 화장품주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내외적인 재료들 지난 1분기 실적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분들을 놓고 평가를 해봤을 때 화장품 테마가 일시적으로 이 유전 테마 때문에 좀 꺾인 면이 있을 뿐이지 내부적으로 사실 조정이 나올 만한 건덕지들은 전혀 없었던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신고가가 충분히 더 나와도 이상할 게 없었던 시기였는데 이게 약간 수급이 꼬이면서 테마성 수급들이 빠져나가면서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온 거지 전혀 뭐 빠질 요인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역시도 물론 유전 테마가 단기간에 일단락되진 않겠지만 결국에 국내 증시 내에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견고하게 테마를 좀 바라볼 수 있을 쪽은 그나마 화장품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5% 공략주 역시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워낙 트레이딩할 게 없으니까요. 화장품 쪽들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J2K 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J2K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알지는 못할 겁니다. 저 역시도 뭐 그렇게 뎁스 있게, 그러니까 깊이 있게 아는 종목은 아니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요. 미백, 주름 방지, 뭐 자외선 차단 이런 기능성 화장품의 신소재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대략 뭐 한 300여 개 고객사에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K뷰티 시장의 성장이 국내 인디 브랜드 시장까지도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 보자면 결국에 독점적으로 균주를 제공하는 형태의 바이오 소재 같은 기업들, 특히 지금 보고 계시는 J2K 바이오 같은 종목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중간에 대한 대체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적도 마찬가지고 실적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재료로서의 힘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여러모로 재료화될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계속 제자리 걸음이죠. 지수가 결코 재미가 없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욱더 분위기가 좋지 않죠. 결국에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 지수가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즉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단계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J2K 바이오 역시도 지난 6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상장했었던 당시의 가격을 뛰어넘었었고 실제로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6월 3일 지난주 월요일날 유전 테마가 발생을 하면서 다시 시세 발생 전 가격권까지 내려왔다가 이제서야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인데 아마도 보낼 종목이었으면 유전 테마 때문에 잠시 쉬었던 거지 다시 숨고르기를 하고 보낼 준비를 할 거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여러모로 J2K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수급 여건들도 마찬가지고 기술적인 위치도 괜찮고 재료도 나쁘지 않고 분명히 괜찮은 건덕지들이 여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도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위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좀 단기 관점에서 6월 이내로 좀 봐야죠. 신규 상장주들은 결코 길게 보는 관점은 좀 피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6월 안에 좀 5% 공략주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J2K 바이오를 5% 공략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